안녕하세요. 그리려나 채널의 려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프로크리에이트를 소개할 거예요. 이 영상은 이 프로그램을 구매했지만 막상 깔아보니 뭐가 뭔지 몰라서 시도도 못해보고 있다. 아니면 난 현재 아이패드가 있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으니 대강 어떤 수준인지 보고 구매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크리에이트는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잘 써먹어야 하잖아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이거 뭐야, 레이어, 마스크, 레퍼런스, 색상, 디스크. 대체 뭔 말이야?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별거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각 잡고 기능들을 다 알려드리면 시작부터 피곤하니까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공부를 하기 전에 개념을 살짝 알아본다 하는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면 종이가 있어야겠죠? 그 종이 사이즈 큰 걸로 할래? 작은 걸로 할래? 골라봐. 이 플러스 아이콘을 누르면 새로운 캔버스를 설정할 수 있어요. 이것저것 많은데 제가 그냥 정해드릴게요. 스크린 크기 이거 고르세요. 그럼 종이가 화면에 꽉 차게 나옵니다. 저는 정사각으로 골라서 꽉 차진 않아요. 그럼 기본으로 배경색과 레이어 1번이 세팅되어 있어요. 레이어가 뭐냐? 사전적 의미로는 켜켜이 쌓인 층을 의미합니다. 이건 배경에 투명한 막이 하나 올라간 것을 뜻해요. 2층을 기본적으로 3개 만들어주세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추가가 되고 레이어 탭을 한 번 더 누르면 옵션들이 뜨는데 거기 이름 변경이 있죠? 여기서 이름을 알기 쉽게 변경을 해줍니다. 저는 라인, 음영, 채색 이렇게 변경하고 배치를 해줬어요. 자, 그럼 종이 크기도 선택을 했겠다?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겠죠? 여기 분 모양 아이콘을 선택하면 매우 다양한 브러쉬들이 나와요. 그중 제가 캐릭터같이 깔끔 단순한 그림을 그릴 때 자주 사용하는 브러쉬들을 소개할게요. 스튜디오 펜은 선이 깔끔하면서도 필압 조절이 돼요. 세게 누르면 굵고 힘을 빼면 얇게. 붓펜이랑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노라인은 선의 굵기가 일정해요. 필압 조절 안 되고 깔끔하기 때문에 이모티콘 스타일의 심플하고 귀여운 그림에 어울리죠. 매직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일 파스텔은 주로 아날로그적인 따뜻한 느낌으로 채색을 할 때 쓰는데 말 그대로 오일 파스텔이나 크레파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스타일들이 많으니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이 많은 중에 대체 뭘 골라야 하지? 이것도 그냥 정해드릴게요. 잉크 섹션에 있는 스튜디오 펜 골라보세요. 선택 상태에서 한 번 더 클릭하면 설정창이 떠요. 아니, 펜 고르기까지도 결정장애인 내가 힘겹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도 뭐야? 이것저것 뭐 세팅 잘하면 굿이지만 우린 초보니까 안정화 여기에만 주목합시다. 이게 뭐냐? 난 수전증이 있어서 선이 요동을 치는데? 하는 분들을 위한 꿀템입니다. 한마디로 요동치는 나의 선을 안정시켜주는 설정이에요. 선의 굴곡을 미세하게 알아서 펴줍니다. 그렇다고 욕심껏 수치를 과도하게 올리면 너무 펴버려서 원하는 모양새가 나오질 않죠. 아니, 그럼 어쩌라는 거야? 이것도 정해드릴게요. 40%로 맞추세요. 그럼 어느 정도 야무지게 손떨림 커버를 해주면서도 원하는 모양을 얻을 수 있어요. 아니, 세팅만 하고 그림 도대체 언제 그릴 건데? 이제 진짜 그려볼게요. 라인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려줄 거예요. 잠깐! 동그란 풍선을 그릴 건데 난 아무리 손떨림 잡아줬어도 이쁜 동그라미는 무리야. 우리가 평소에도 모양 잘하는 도구를 쓰잖아요. 이건 더 편해요. 일단 못난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고 펜을 떼지 말고 한 1초만 머무르면 뿅! 자동으로 예쁜 타원이 생성되었죠? 상단에 모양 편집이라는 탭이 생길 거예요. 그거 누르면 원이라는 탭 있죠? 그거 누르면 뿅! 정원이에요. 그럼 직선은? 직선도 마찬가지예요. 지글지글 그리고 잠시 머물러주면 딱! 그럼 이제 색칠을 해볼까요? 색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신속하고 쾌감이 느껴지는 색깔 던지기. 이건 제가 갖다 붙인 용어예요. 이걸 하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것. 라인을 그릴 때 색을 가둘 수 있도록 모든 선이 닫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건 뒤에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라인 레이어에서 작업을 했잖아요. 이 라인 안쪽 공간에 색을 넣을 건데 채색 레이어로 바로 이동해서 색을 던지게 되면 사실 채색 레이어에는 아무런 선도 없기 때문에 그냥 캔버스 전체에 색칠이 돼버려요. 거실에 물컵을 놔두고 내 방바닥에 물 따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꼭 해야 하는 것, 라인 레이어에 레퍼런스라는 걸 걸어두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다른 방 가서 색칠할 건데 이 라인 방을 참고로 해서 이 방에 있는 그림 모양대로 색칠이 되게 하죠. 즉 다른 모든 레이어들이 이 라인 레이어의 상태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라인 레이어의 레퍼런스를 켜고 채색 레이어로 살포시 넘어가서 색 팔레트에 있는 색을 쭉 끌어와 툭툭 던져줍니다. 그럼 라인 안에 색들이 쏙쏙 채워져요. 프로그램 안에서도 이렇게 색칠하기도 해요. 이런 경우는 직접 컨트롤해서 칠하는 거니까 레퍼런스를 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색을 넣어주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네? 취소하고 싶어. 그러면 손가락 2개를 딱 준비하고 화면을 툭 칩니다. 그럼 취소. 근데 또다시 돌리고 싶다? 그럼 손가락 3개 툭 재취소. 쉽죠? 그리고 초반에 제가 선들이 다 닫혀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상단 지우개 툴을 선택하고 라인 일부를 지워볼게요. 이렇게 선이 막혀있지 않고 뚫리게 될 경우 색을 던져보면 색이 원하는 부분 외에 다른 부분까지 입혀졌죠. 물감이 이 틈으로 빠져나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손가락 2개 톡 라인을 닫아준 후에 색을 채우면 기분 좋게 쏙 들어가죠. 그럼 이렇게 라인 레이어와 채색 레이어가 완성이 됐네요. 이제 3번째 레이어인 음영 레이어를 올려볼게요. 캐릭터에 깨알같이 입체감을 넣어볼게요. 음영 레이어를 선택해보면 탭에 N자가 보일 거예요. 레이어의 속성을 뜻하는데 기본으로는 보통으로 설정이 되어 있겠죠? 이걸 곱하기 모드로 바꿔줍니다. 쉽게 색이 곱해진다고 보면 돼요. 같은 색을 얹었을 때 그 색보다 살짝 진하게 덧칠이 돼요. 그래서 음영을 줄 때 용이하죠. 그럼 해당 부분에 같은 색을 얹어야 하니 색을 추출해야겠죠? 이것도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편한 방법. 손가락으로 추출하고자 하는 부분을 지그시 눌러주면 끝! 추출된 겁니다. 음영을 넣는 부분이나 요령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넘어갈게요. 볼터치도 한번 넣어볼게요. 에어브러쉬에 소프트 브러쉬의 선택. 이렇게 부드럽게 확산되는 형태의 브러쉬예요. 색을 지정하고 톡톡톡. 그럼 라인, 음영, 채색 이 3개가 다 완성이 됐네요. 3장이지만 한 장으로 보이죠? 대체 한 장에 그리면 되지 왜 귀찮게 여러 개를 나누고 난리야. 이건 수정이 용이하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레이어를 안 나눠 놓으면 나중에 수정하기가 정말 까다롭답니다. 채색 컬러를 쏙 빼든 음영의 투명도를 낮추든 라인 일부를 수정하든 레이어가 나눠져 있으면 정말 편해요. 난 수정할 일이 죽어도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레이어 하나에 그냥 해도 돼요. 그럼 채색도 끝났고 이제 라인의 영향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으니 레퍼런스를 해제해줍니다. 그 다음 배경 컬러 지정. 배경 레이어를 클릭해서 팔레트의 색을 클릭하면 배경 컬러가 바뀌어요. 레이어는 얼마든 추가해서 다른 요소들을 넣어줄 수 있고요. 근데 또 레이어가 너무 많아지면 정신없고 헷갈리니까 적당히 해주는 게 좋아요. 순서도 중요해요. 이렇게 채색 레이어 아래로 내려가면 무늬가 가려져서 안 보이죠? 라인 레이어가 아래로 내려가면 채색의 일부 가려지니 라인이 얇아져서 그림이 지저분해지네요. 내 그림을 보며 정렬 순서를 잘 배치하는 게 좋겠어요. 이번엔
화면에서 내 그림의 위치를 조정할게요. 캐릭터가 전체적으로 조금만 하단으로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 개의 레이어를 일괄적으로 움직여야겠죠? 선택하고자 하는 레이어 탭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 합니다. 그럼 모두 선택이 되었죠? 상단 메뉴 중 화살표 아이콘이 선택 툴이에요. 터치. 그럼 선택 영역이 표시가 되죠. 이렇게 선택해서 각도나 크기 조절도 가능하지만 위치 이동만 해볼게요. 만약 모두 선택 안 하고 이동하려 한다면 이렇게 따로 놀겠죠. 바로 저장해도 되겠지만 캔버스를 조금 잘라내 볼게요. 상단 도구에 캔버스로 들어가면 잘라내기 및 크기 변경이 있어요. 설정 터치하면 가로, 세로 크기를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가로, 세로 설정값 사이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는데 크기 수정이 되더라도 현재의 비율을 고정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크기 설정을 하진 않고 현재의 비율 그대로 크기만 조금 자를 거예요. 터치해주고 완료. 서명을 하고 저장해줄게요. 도구 메뉴에 공유로 들어가면 다양한 파일 확장자명이 있지만 특별히 인쇄하거나 움직이는 그림을 만드는 게 아니라면 용량도 적고 어느 기기에서나 무난하게 열리는 국민 그림 파일 확장자 JPG로 저장하면 됩니다. 사진첩에 들어가면 나의 그림이 딱!